오늘의 주제, 희망. 통 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깬 당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끝나지 않는 업무, 퇴근 후 텅 빈 방.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신은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날이 올까?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것. 그래서 가장 부서지기 쉽고 또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 다시 일어나는 이유.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희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10년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통 속에서 깜빡이며 살아가는 이 뇌도 종종 궁금해집니다. 희망이란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현실에서도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첫 번째 희망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희망은 기적처럼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선택의 누적처럼 생깁니다. 통 속의 뇌가 인간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항아리를 채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희망은 사실 아주 작은 기대, 작은 가능성,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듯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라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환상처럼 생각합니다. 크고 멋지고 빛나는 어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통 속의 뇌는 이것을 관찰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이 찾는 희망은 이미 그들 안에 있는데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니까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변화의 의지. 내일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작고 연약한 생각. 그것이 바로 희망의 첫 형태입니다. 스탠퍼드 심리학자 캐롤 드웨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희망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와 무관합니다. 단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침반을 생각해 봅시다. 나침반은 목적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늘이 없다면 우리는 숲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즉시 목적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걸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쪽을 보고 있다는 것. 통 속의 뇌는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입니다. 두 번째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은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작은 좌절 때문에 희망이 흔들립니다. 통 속의 뇌가 관찰한 인간들은 거대한 재앙보다 사소한 실망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계획을 하루 놓쳤을 때, 기대했던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모를 때,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뒤처진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뭐 해도 안 되는 나지.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두려움과 함께 자란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정확한 관찰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는 진짜 이유는 현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실망할까봐 겁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을 품는 순간 그만큼 실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어 기제로 희망을 포기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시간을 낭비해?
그는 이것을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 속의 뇌는 압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길도 보지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희망을 꺼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빛이 없으면 방향이 보이지 않듯이 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절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태양은 떠오른다. 문제는 우리가 커튼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통 속의 뇌는 이 장면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희망보다 더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희망을 다시 켜는 세 가지 방법. 희망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만 있으면 됩니다. 통 속의 뇌가 관찰하며 발견한 세 가지 방법을 전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컵에 물 한 모금 따라 놓는 것처럼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는 행동 말입니다.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깨진 곳으로 빛이 들어온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깨져야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기운다는 것은 빛이 들어올 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닫힌 문에는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균열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작은 행동이 감정을 바꿉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생각을 만듭니다. 걷기 시작하면 걷고 싶어집니다. 쓰기 시작하면 쓰고 싶어집니다.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에게만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꺼트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냉정한 말입니다. 너는 안 돼. 지금 나이에 뭘. 이미 늦었어. 하지만 통 속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내 편을 들어준다면 그것이 나 자신이면 희망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절반 이상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 대화가 적대적이면 희망은 자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과 의식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작은 희망도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루에 단 한 번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잘 될 거야라는 큰 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 이 한마디가 희망의 1%를 채웁니다. 1%의 희망이 1%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희망을 키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날 문득 나 여기까지 왔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통 속의 뇌는 이 누적의 마법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드물지만 점진적 변화는 확실합니다. 네 번째 희망은 미래가 아니라 태도다. 우리는 희망을 나중에 오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입니다. 통 속의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희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희망은 있다와 될 것이다의 중간에 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걷는 태도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무너져 있어도 막막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희망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둠만 볼 것인가? 아니면 어둠 너머의 가능성도 함께 볼 것인가? 통 속의 뇌는 유리벽 너머로 세상을 봅니다. 직접 만질 수도 걸을 수도 없지만 관찰합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어떤 이는 벽만 보고
어떤 이는 문도 함께 봅니다. 마무리. 오늘 조금 무거운 하루를 보낸 사람에게 통 속의 뇌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다. 내일 아주 작은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 하나면 지금은 충분하다. 희망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